네, 10월 21일 월요일 마켓나우 3부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김나혜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 지수 모두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권의 종목들, 대다수의 종목들이 빨간불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전 중에 이제 52주 신저가를 다시 터치하기도 했습니다만 반등을 시도해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 2%대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원전과 방산 쪽도 강합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가 박스권에 갇혔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국내 증시와는 다르게 가상자산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한화로 9,400만 원 선을 회복을 했고요. 1억 원 다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최근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국내 시장에서 저희가 투자 전략들 어떻게 잡아봐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 이슈 통해서 정확하게 보다 자세히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시 조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지수 흐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전 거래 대비 0.78% 상승한 2,614선 보이면서 2,610선 위로 올라와 있고요. 오늘 기관만이 나홀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또 외국인은 발을 빼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상승폭이 소폭 더 큽니다. 760선 지금 지켜주고 있는 움직임 1% 가까이 상승 나와주고 있습니다. 저희 수급도 확인해 볼게요. 코스피부터 매매 동향 보시면 외국인이 지금 매수 전환을 했네요. 246억 원 매수하고 있고 기관도 3천억 원 넘게 지금 물량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전기 전자 업종 쪽에서 물량을 담고 있고요. 반면 개인이 2,928억 원 매도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외국인 매수세 속에 코스닥 1% 가까운 상승세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997억 원 지금 매수하고 있고 거의 대다수의 업종에서 사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까지 저희 확인해 보셨고요. 이어서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슈 2가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저희 미 대선 이야기입니다. 관련해서 트럼프 트레이드에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로 첫 번째 이슈 선정해 봤는데요. 미 대선이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합주에서 굉장히 초접전을 펼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트럼프가 경합주에서 오차밖에 우세를 기록하고 있고 사전 투표에서도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폴리마켓이라는 이제 베팅 사이트 기준으로는 트럼프가 60.5% 정도, 해리스가 39.4% 이 당선 확률이고요. 격차가 한 20% 이상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또 증권가에서 이 트럼프 트레이드의 훈풍이 불고 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도 방산, 원전, 가상화폐, 물론 개별 이슈도 있습니다만 트럼프 트레이드 전반적으로 활기를 띠고 있다라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이런 업종들과 산업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트럼프 트레이드로 엮이게 됐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실제로 러우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겠다라고 공언을 하면서 그렇다면 국내에서 좀 수혜를 보일 수 있는 쪽은 재건 쪽, 우크라이나 쪽에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재건 관련주들 좀 활기를 띠고 있고요. 은행과 핀테크 쪽도 트럼프 트레이드로 묶이게 됩니다. 비트코인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금융 규제에 대해서 좀 완화하겠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은행 쪽도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쪽으로 묶이게 됐고요. 세 번째, 원전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발언입니다. 원전을 늘려서 나는 제조업을 더 키우겠다라는 이러한 언급을 하면서 원전 쪽도 트럼프 트레이드 안에 묶이게 됐는데 원전 관련해서는 최근에 또 빅테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AI 데이터 센터발 호재 역시나 좀 챙겨갈 수 있는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비트코인입니다.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7만 원, 7만 달러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로 9,400만 원 지금 선을 좀 넘어가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또 ETF 옵션 호용에 대한 호재까지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본인들 스스로 가상자산 대통령이다라고 칭하면서 이 비트코인에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또 실제로 본인이 당선이 될 경우 이런 비트코인 규제에 좀 강하게 규제를 했었던 SEC 위원장을 나는 해임시키겠다라는 발언까지 한 바가 있거든요. 관련 주들 저희가 한번 국내 시장에서도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내용들 저희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이야기인데요. 이 실적 어닝 시즌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항공업계도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거든요. 2분기에는 전통적으로 이 항공업계가 조금 적자 폭을 기록하는 그런 기간들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3분기에 또 실적 개선 기대감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어디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냐라고 보니까 미 대형 항공사들의 주가가 최근에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내용들 덕분인데요. 유가로 인해서 연료비 부담도 완화가 되고 있고 4분기에 긍정적 가이던스, 여기에 주주환원 정책까지 재개가 된다. 이러한 내용들 덕분에 또 미 대형 항공사들 주가가 최근에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S&P 슈퍼 컴포지트 에어라인 지수가 올해 들어서 32% 상승을 했는데 이 슈퍼 컴포지트 에어라인 지수가 뭐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주요 9개의 항공사를 모아놓은 지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올해 들어서 32% 상승을 했는데 같은 기간에 S&P 상승률이 23%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0% 안팎까지 이 항공 지수가 조금 앞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로 저희가 좀 좁혀봐서 LCC 국내 저가 항공사들 4사를 살펴보니까요. 3분기에 모두 흑자를 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표에 저희가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3분기에 국제선 여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이 항공사들에서 공들였던 노선 신규 취향 역시나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항공주들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두 번째 이슈까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까지 살펴보셨는데요. 계속해서 저희 마켓나우 3부에서는 이데일리 스핀을 활용한 투자 전략들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지는 방송 통해서 남아있는 우후장에 대한 대비 전략들 확실하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켓나우 3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이어지는 방송에서는 이데일리 오은 정우영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파트너님 오랜만에 이제 반가운 상승불입니다. 오늘 오전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말 그대로 오전장의 보합권 출발 이후에 약간 흔들렸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약간 매도를 했지만 자, 한 9시 한 20분부터 9시 한 40분부터 외국인의 이 V자 반등과 함께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를 보면서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자, 오늘 시작과 동시에 그래도 이 플러스 0.2 하나에서 25 정도 출발했죠. 그 후에는 약간 흔들렸습니다. 자, 오전장에 외국인들, 특히나 삼성전자가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오전장이 약간 있다 보니까 약간 흔들린 이후에 이 10시가 넘은 후부터 자, V자 상승을 통해 가지고 쭉 끌어올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시킨 현 상태이고요. 외국인은 200억이지만 삼성전자를 제외한 외국인의 순매수는 한 1,200억이 좀 넘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기관은 오늘 3,000억이나 매수를 하면서요. 오늘 저점 하방 경직을 보이고 있는 2,600선을 지키면서 자, 박스권을 넣고 지금 현재 오늘 21선, 5일선의 이 골드크로스 첫날을 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단기적 행보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은 단기적 관점에서 시장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반대로 코스닥입니다. 자, 오늘 코스닥이 오히려 좀 더 아찔했습니다. 오전장에 외국인들은 마이너스 한 210억까지 매도를 하다가 9시 31분을 전후해서 V자 급등, 자, 분봉으로 보게 되면 쌍저점을 찍고 다시 한 번 더 9시 40분이 이 전후로 자, V자 급등을 내면서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외국인은 순매수 1,000억 가까이 되니까 저점 대비 1,200억을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저점은 완전한 다시 한 번 더 이 짝꿍냉이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 자, 얼마 전이었습니다. 9월 9일 날 자, 이 급락을 통해 가지고 개파락 양봉 이후에 나오는 오늘 자, 이 저점에서 나오는 대량의 매수기 때문에 최대한 오늘 오후장 끌어올리고요. 내일 자, 21선, 61선 골드만 낸다면 다시 한 번 더 V자 반등을 통해 가지고 지수는 우상향 패턴이 나올 거라 판단이 됩니다. 자, 무엇보다도 오후장입니다. 오후장에 무엇보다도 V자 반등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매도 없이 끝까지 매수로 끝나되 기관도 오후장에는 외국인들과 함께 매수 가담시켜서 순매수로 끝난다면 이 분위기가 이번 주에는 좀 긍정적인 메시지가 오늘 월요일장부터 나오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만약에 오늘 뚫고 내일 안착시키는 캔들 단봉이 나온다면 이번 장에는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 주에는 좀 높은 수익을 보이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보다도 내일 오전장 9시에서 10시까지의 캔들이 더욱더 중요한 날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오후장 더 시장 힘을 내주기를 바라보겠고요. 내일 시장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켓나우 3부는요. 저희 이데일리 스핀을 활용한 투자 전략들 확실하게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스핀 통해서 오늘의 증시 현황 한눈에 쳐다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윗줄은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눈에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바이오 쪽 강하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 3.3% 상승, 그리고 코스닥 안에서도 HLB가 1.29%, 리가켄바이오가 5.65%의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밑으로는 또 실적과 장기, 단기, 업종 상위 테마들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실적 테마 1등 오늘 OLED가 차지하고 있고요. 2등을 애플 공급이 따라붙습니다. 아이폰 16 중국 판매량발 호재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관련 종목으로 BH가 5%, LG노텍 4%, 삼성 SDI 1.82%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기 테마 안에서는 오늘 모바일 게임이 1등 차지하고 있습니다. 넷마블이 7.5%, 카카오게임즈 7%까지 상승세 보여주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어떤 테마에 좀 주목해 봐야 되는지 확인을 화면을 통해서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적 테마입니다. 애플 공급이고요. 아이폰 16 시리즈 중국 판매량이 아이폰 15 대비해서 20% 증가됐다라는 소식들에 오늘 관련한 부품 관련주들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기 테마 열어볼게요.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마켓나우 3부 지난주 이슈로도 짚어드렸던 엔터주인데요. 로제 신곡 아파트 흥행으로 YG 플러스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 있고요. 전반적으로 옹기입니다. 세 번째 단기 테마 열어보겠습니다. 원전이고요. 대통령실이 SMR 건설 계획을 연말에 발표하겠다라는 내용 호재로 작용합니다. BHI, 우진엔텍까지 강세 띄고 있습니다. 업종 상위는 항공입니다.
미국 항공주들 최근에 주가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또 NH투자증권에서 대한항공 쪽 지켜봐야 된다라는 리포트까지 나왔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파트너님과 함께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실적 테마 애플 공급입니다. 자, 애플 공급사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저점에서 좀 나오는데 특히 이제 아이폰 16이 중국의 판매 호조로 인해 가지고 오늘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이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바이오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에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애플 공급뿐만 아니라 엔터, 항공 그리고 원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중심에는 제약 바이오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자, 저점에서 움직이는 관련 업종과 테마 종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번씩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애플 쪽을 먼저 체크해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자, BH를 먼저 뽑을 수 있겠죠. 자, 국내 1위의 연성 회로 기판 FBC 자, 기업으로서 대한민국 대표 아이폰 부품주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61선은 아직 조금 멀지만 최대 저점에서 나오는 21선에 오늘 골드를 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일 음봉이 나오고 양은양 패턴이 나오면 단기적으로 61선까지 19,700원까지는 한 번쯤 이 단기적으로 급등 패턴이 한번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이폰 16의 중국 판매 호조에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그에 관련돼 있는 자, BH가 오늘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단기적 저점은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종목은 당연히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20에서는 오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분위기로 인해 가지고 오늘 오전장만 해도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다가 한 11시쯤 돼서 매도로 좀 전환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나 이 분위기가 좀 살아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지금 LG 이노텍이 바닥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까지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동일하게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아이폰 중국 판매량 증가를 통해 가지고 오늘 상승률을 내고 있는데 저점이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는 현재 오늘 양봉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행보하는 캔들 양음 밀집했던 뿐만 아니라 자, 내일까지도 21선 골드를 61선 돌파한 캔들과 함께 밀리지 않고 안착하는 캔들에서 행보를 해야지 자, 이 하방 경직과 함께 저점 매수에 대한 싱어들이 나타났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 BH와 LG 이노텍은 만들어지고 있고 그에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시작됐다. 모니터링 시작하자라는 관점에서 들고 왔습니다. 네, 오후장 실적 테마 저희 애플 공급 테마주 안에서는 BH와 LG 이노텍 살펴보자라는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도 4%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 참고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입니다. 파트너님 이제 엔터주들 좀 본격적인 추세 전환 하는 거라고 봐도 될까요? 자, 천천히 최대 저점을 만들고 있는 변곡점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저번 주에 한번 오늘도 또 들고 왔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오늘 1등은 오전 한 10시, 11시 넘어서 이 모바일 게임 쪽으로 강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를 여러분 캔들을 보시게 되면 추세가 전환되었나요? 아닙니다. 기술적 반등입니다. 자, 올해 최고의 상승장을 좀 올해 초에 자, 급등을 좀 보였던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아직 행보입니다. 변곡점 나온 게 아닙니다. 자, 반대로 지금 두 번째로 들고 있던 엔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첫 번째로 여러분들 저번 주에도 이야기 드린 하이브인데 하이브가 양음 V자 급등을 내고 있습니다. 한 차례 21선 눌림목을 받고 다시 추세를 잡혀도 좋지만은 V자 급등을 내면 5일선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더 좋죠. 조정 없이 물량을 잡아서 계속 사들인다는 것은 그만큼 가격 메리트가 있다는 뜻입니다. 드디어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정배열이 만들어졌고요. 저번 주만까지만 해도 121선과 101선과 121선에 자, 부딪히고 빠지고 했다라면 지금 현재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는 이제 변곡점이 만들어졌다라고 좀 표현이 됩니다. 지금부터 만약에 5일선을 이탈해서 만약에 11선과 그리고 따라오는 한 21선까지 눌림목을 받게 되면 완전한 변곡점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빠져도 괜찮고 빠지면 오히려 더 음봉 공략을 통해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아군의 음봉, 다시 말해서 변곡점 음봉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이브는 변곡점 그리고 길게 내년 상반기까지 보실 분들은 이제부터 모아가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SM입니다. SM도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연초만 해도요, 작년만 해도 13만 원, 14만 원 하는 종목이 지금 6만 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자, 저번 주에는 YG 엔터 그리고 오늘은 SM을 들고 왔습니다. SM 같은 경우도 60일선 골드크로스가 오늘 났습니다. 자, 캔들을 자세히 보시면요, 자, 오늘 60일선이 드디어 오늘 그리고 내일에 밑으로 가고요. 21선이 상단으로 움직입니다. 다시 말해서 60일선, 21선 골드크로스가 냈다는 것은 이제 변곡점이 거의 90% 완전히 만들어졌다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정배열입니다. 그리고 SM 같은 경우는 5일선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관문 100일선과 121선 평균, 자, 5개월과 6개월의 평균 가격을 돌파하게 되면 이제는 내년 상반기를 위해서 현재 자리를 만든 것이 아닐까. 좀 긴 관점으로 보신 분들은 SM도 관심을 가져보자. 다시 말해서 SM 같은 경우에는 신인 걸그룹과 보이그룹의 대비의 기대감이 내년 상반기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 모아가자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테마 엔터테인먼트였고요. 엔터주들 최근 저점 구간에서 잘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세 이어나가 줄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테마 넘어가 볼게요. 원전입니다. 우진엔텍 오늘 관련주 중에서는 두 자릿수대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원전 쪽 계속해서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재들이 계속 나오네요, 파트너님. 네, 맞습니다. 원전이 좀 하루 잊혀질만 하면 또 네. 재료가 나오고 잊혀질만 하면 때로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이 시간을 통해 징후라는 단어를 자주 쓰죠. 방귀를 자주 뀌면 화장실 간다라는 말처럼 원전 쪽에 때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재료가 나온다는 것은 추세가 완전히 이제 잡히는 것이 아닐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아직까지는 단기적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는 시그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업이익보다도 이슈로 인해 가지고 아침에 갭상승 음봉, 개파락의 양봉이 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지금 최대 저점에서 제일 강하게 움직인 종목은 시가총액이 좀 낮지만은 최대 저점에서 급등락을 보이고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은 우진엔텍입니다. 시가총액이 1,900억, 오늘 오전장만 해도 한 2,000억 터치를 했었는데, 자, 말 그대로 자, 요즘에 원전 관련돼 있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AI 반도체의 그 밸류체인의 카테고리 중에서 제일 하단이지만 지금 앞으로의 제일 곽강을 받을 수 있는 탈원전, 원전 쪽, 에너지 쪽, 전기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는 자, 구글, 아마존, SMR 활용 소식을 통해 가지고 연일 급등을 통해 가지고 오늘 드디어 60일선 상단에서 갭상승 양봉을 내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10월 17일 날 목요일 날 아침 상가 붙였다가 밀리는 자리에서 다시 음봉을 딛고 오늘 갭상승이 나고, 그리고 60일선 오늘 골드가 난 상태에서 점핑 양봉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물을 모두 다 소화시킨 걸로 판단이 됩니다. 10월 17일 날 거래량이 드디어 580만 주 터졌고요. 오늘 오전장 현재 지금 590만 주 터졌기 때문에 자, 거래량 한 바퀴 돌았고요. 두 바퀴 현재 자리는 끌어올리기 위한 다시 신규 물량이 들어온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하셔도 괜찮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기술적으로 잡혔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 제일 강하게 움직이는 주도주가 만들어졌다면 그러면 밸류 관점으로도 봐야 되겠죠. 동일합니다. 방산 같은 경우에도 밸류 관점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슨, 현대로템이 있다면 반대로 이 트레이딩 관점에 빅텍이라든지 아니면 한일단주 있다, 퍼스텍처럼 자, 원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해서 볼 수 있는 관련 종목들이 있고 반대로 스윙 관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한정 KPS가 스윙 관점으로 자, 원전 쪽에 관련돼 있는 두산 에더빌리티와 동일하게 우상향 패턴이 나고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특히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견고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5일선을 견고하게 타고 가고 있습니다. 조금 천천히지만 좀 흔들림 없이 5일선을 꾸준히 타고 가는 종목들을 원하신다면 좀 길게
자, 길게 천천히 올라가지만 길게 볼 수 있는 종목은 한전 KPS라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실에 SMR 4기 건설하겠다라는 소식과 함께 원전 관련 종들이 상승을 보이고 있고 특히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발전 설비 선도 기업으로서 원전, 운전뿐만 아니라 정비 수요 모두 다 확대되고 있고 국내 원자로 1차 측 개통을 통해 가지고 정비 부분에 100% 독점하고 있습니다. SMR 원자로의 부분에 또한 동사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모든 포커스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그리고 한전 KPS를 파생으로 만들어지는 이 시장의 구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세 번째 테마 원전 안에서는 우진엔텍과 한전 KPS 짚어주셨고요. 우진엔텍의 경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단기적인 접근해보자. 한전 KPS는 중장기적인 관점도 괜찮다라는 의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테마 항공입니다. 항공주들도 슬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실적 또 호실적 기록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더라고요. 정말 한전 네.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엎치락 뒤치락 우리가 이제 좀 길게 끌고 가면서 네. 주도주 모습보다도 단기적 이슈로 좀 움직이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해외 여행의 붐이 일어났을 때 2000년대 중반 때 그리고 2010년 이후에 잠깐 붐이 일어났을 때 제외하고는 코로나 이후부터는 항공주들이 좀 과거에 우리나라의 소득이 가파르게 올라왔을 때의 모습하고는 조금 상반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영업이익은 좋아요. 좋으나 과거처럼 아주 프레시한 느낌은 보다도 자, 실적 관련돼 있는 시즌만 오게 되면 한 차례씩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까지 보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은 당연히 이제 봐야 되는 종목 대한항공인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대형 항공사들의 주가 강세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까지도 이 분위기가 증가되고 있고 특히 금리 인하 시기에는 최대 수혜주가 제가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공주다. 항공주는 말 그대로 원달러가 10원 이 변동을 보일 때마다 280억의 외화 평가 손익이 발생할 수 있고요. 특히 유가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유가가 좀 잡히고 있죠. 그로 인해 가지고 4분기까지도 영업이익이 좀 이 긍정적인 메시지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항공주 중에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요. 전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지금 현재 23,000원대를 뚫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양봉에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대한항공은 항상 그날의 이 수급을 보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오늘보다도 내일 5일선에서 한번 기다려 보셨다가 단기적 관점에서 여러분들 한번 트레이딩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내년 상반기를 보실 것 같으면 좀 긴 관점에서는 분할 매수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는 드디어 항공주에서 이 항공주 그리고 한진그룹, 진에어의 지주사라고 볼 수 있는 한진칼이 주도주의 모습이 좀 띄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야죠. 이렇게 5일선을 타고 연일 우상향의 패턴이 나와야지 우리가 물량을 싣고 조금 더 위로 좀 길게 보는 맛도 나죠. 조금만 올라가면 빠지고 박스권에서 갇혀 있는 그런 종목들은 우리에게 시세를 주고 희망을 주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진칼은 매수 의견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입학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승인 유력하다라는 소식과 함께 연일 우상향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음 난다는 것은 외물을 모두 다 소화시키면서 움직인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단기적 전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92,000원 선을 넘어서 5일선을 타고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할 매수 관점에서 5일선 잡아가자. 그리고 이 합병 승인 나는 시점인 이 4분기 11월 말에서 12월 때까지 좀 끌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진칼이 오히려 더 매수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공주들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NH투자증권에서는 대한항공 관련주들 중에서 탑픽으로 꼽았는데요. 파트너님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보다도 한진칼 적극적으로 매수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파트너님, 이데일리 스핀 저희가 활용한 전략들 도와드린 거잖아요. 이 스핀 맞습니다. 직접 활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주식 잘하고 싶죠. 또 특히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사실상 주식에 좀 도움을 받고자 해서 이 방송을 지금 모두 다 청취하고 계시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주식의 끝판왕이 뭔지 아세요, 앵커님?
끝판왕이요? 예. 주식의 끝판왕. 주식의 끝판왕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의 끝판왕은 종목 발굴입니다. 오. 예, 주식이 처음부터 끝까지 종목을 사서 파는 일이기 때문에 네. 어떤 종목을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가 제일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대부분이 어디에서 이 종목 발굴, 종목을 좀 추천을 받나요? TV? 유튜브? 아니면 누구 지인? 아니면 뒷집 또리 어머니? 아니면 세탁소 김씨 아저씨? 많습니다. 자, 그러나 대부분이 어떤 누구에게 지인에게 이 추천을 받든지 아니면 방송이라든지 아니 유명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좋다 그럼 우르르 몰려가게 되면 여러분들 끝까지 그 사람의 노예가 됩니다. 추천은 받으면 안 됩니다. 혼자 발굴해야 됩니다. 단 초반부터 시작해 종목을 추천을 받되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만 받고 자기가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조금 전에 보셨던 저희 이데일리 스핀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대로 다 나옵니다.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말 그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진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종합 점수가 몇 점인지 5일선을 타고 가고 있는지 그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누구에게 어떤 종목을 듣더라도 그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수급 그리고 종목 점수까지 볼 수 있는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한 주식을 매매를 할 수 있고 남한테 끌려다니지 않고 이렇게 끌려다니지 않고 자기의 스스로도 혼자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밑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요. 여러분들도 무료로 모두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데일리 홈페이지도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투자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 대한 책임과 판단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줄 1313 챌린지. 안녕하세요. 캐스터 김자림입니다. 오늘 양지수가 다행스럽게도 반등에 성공을 하고는 있지만 최근 우리 증시에서 하루 들어서 급등락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장세일수록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 길잡이 역할이 필요할 텐데요. 저희 챌린지가 그 역할을 단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주 연속 성공입니다. 그 정도면 이제 믿고 볼 수 있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챌린지다라고 설명을 해도 되겠죠. 주간 수익률 13%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살짝은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게 그를 훨씬 넘어서는 수익률을 여러분들께 선물을 지속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보는 종목들만 좋은 게 아니고요. 장기적으로도 종목들이 계속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장기 포트 4종목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누적 수익률이 160%를 넘어섰고요. 그리고 그중에 10월 4일에 편입된 대화제약이 있습니다. 이 대화제약 딱 한 종목만 봤을 때도 이 3주 동안의 수익률이 무려 73%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제 주도주에 따른 매매가 중요하다라고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주셨고요. 여태까지는 좀 제약바이오 종목들에 집중을 하면서 이에 따라서 포트에 종목들을 편입시켜 왔습니다. 그럼 이번 주는 어떤 전략, 어떤 주도 섹터가 필요할까요? 누적 수익률 보면서 조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2종목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한국 화장품 제조는요. 화장품 관련된 섹터라는 게 바로 확인이 가능하죠. 3분기 역대 최대 수출을 다시 한번 써내려가고 있는 이 화장품 섹터들. 이제 이 한국 화장품 제조의 경우에는 오늘은 조금 아쉽게도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2%대 하락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수익률도 현재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목표가가 이제 목표가까지 14,000여 원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남은 4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좀 달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STX 엔진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한화 엔진을 들고 와서 플러스권 수익률로 마무리를 한 바가 있는데요. 시장이 외국인의 수급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이 조선 기자재나 선박, 엔진 쪽으로도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 매수세가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STX 엔진 쪽에서는 금융투자, 특히는 기관 쪽에서 이런 매수 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요. 현재 수익률이 3.07%인데요. STX는 오늘장 현재가 주가상으로는 일단 상승과 하락을 오가면서 보합권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이 두 가지 종목들 10월 18일에 편입을 했는데요. 현재 누적 수익률이 하단에 나오고 있죠. 2.49%입니다. 남은 4일 동안 10%가량의 수익률을 더 꼼꼼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또 어떤 종목들이 수익률 단비를 내려줄지 지금 바로 만나주시죠.
네, 1313 챌린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종목 리뷰부터 해볼게요. 한국 화장품 제조 STX 엔진입니다. 예. 파트너님. 자, 오늘은 두 종목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네.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대부분이 이제 보합권이라든지 상승률이 있는 종목, 없는 종목,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는 오늘 음봉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이상 없습니다. 전고점의 매물을 좀 받고 있고, 야음량 패턴이 나올 수 있는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고, 특히나 이 아래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외국인의 기관과 외국인의 요즘 따라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게 참 인상적입니다. 특히 기관이 자 10월 7일부터 현재까지 하루도 빼먹지 않고 투신과 사모에서 끌어모으는 걸 보게 되면 단기적 수익을 내려고 들어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 점수가 74점이기 때문에 오늘 음봉 공략도 가능한 종목이고요. 자, 오른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어렵게 이 종목이 유보율이 얼마 있고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찾아볼 필요 없이 그대로 적혀져 있습니다. 시총 3,700억에 유보율 2,700%, 부채가 79%밖에 안 되는 초우량의 화장품 제조 회사. 자, 한국 화장품 제조는 오늘 자, 여러분들 없으신 분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갖고요. 여러분들 포토에 담으셔도 무관한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셔야 될 종목은 STX 엔진입니다. 제가 STX 엔진 저번 주 이제 금요일장에 좀 이야기 드릴 때 자, 오늘 좀 상승률이 좀 키울 줄 좀 알았는데 좀 키우지는 못하고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 기관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 하단에 보게 되면 오늘 장중에 실시간으로 지금 수급이 들어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연기금과 보험이 진저에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은 자, 오늘 약간의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엔진 전문 업체고요. 조선 엔진. 조선용 디젤 엔진과 방위 상업용 특수 엔진입니다. 특히 이제 독일 엔진 판매 거부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이제 이 수출에 지장이 있었던 자, 이 우리나라의 K9 자주포 엔진을 국산화 성공시켰던 이 장본인이 STX 엔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에 관련돼 있어 가지고 올해 상반기 영업이, 하반기 영업이 그리고 내년까지도 아주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왼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 2023년도에 영업이 180억에 올해 예상 컨센서스가 600억에서 700억입니다. 자, 대단하죠? 230%에서 300% 정도 영업이익률이 YY 기준으로 성장한다면 현재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좀 지금부터는 좀 많이 모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이 현재 보이고 있는 이 이데일리 스핀의 차트를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밑에 QR코드를 보시게 되면 다 남겨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참조하셔가지고요. 참조하셔가지고 종목도 여러분들 발굴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국 화장품 제조 STX 엔진 두 종목 모두 다 현재 시점에서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는 파트너님의 의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1313 챌린지에서 장기 포트폴리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9월 9일 ST팜 같은 경우 16.55%의 수익률 최고가 기준입니다. 달성하고 있고요. 9월 13일 녹십자 웰빙 34.66%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 말에 편입했던 바이오다인 42.35%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10월 달 들어서 한 종목 대화제약 딱 편입을 했는데 3주간의 수익률이 73.49%입니다. 수익률 상당하거든요. 파트너님 지금 또 한 종목씩 저희가 장기 포트 안에 있는 종목들도 리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장기 포트 안에 있는 종목이 모두 다 바이오 쪽입니다. 첫 번째로 ST팜을 보기 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먼저 보고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기관과 쌍끌이 매수가 들어옵니다. 자, 어디에 우리나라의 종목일까라는데 이 종목이 진짜 우리나라의 종목일까 생각이 들 만큼 시가총액이 77조의 우상향의 전고점 그리고 신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황제주에 완전히 자리 잡고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키워드는 말 그대로 세계 시가총액 1위의 CDMO 업체 매출 4위 회사입니다. 자, 그만큼 CDMO 쪽에 관심도가 높고 기관과의 쌍끌이 매수에 바스켓 매수가 들어온다면 ST팜의 현재 자리는 어째 보면 아군의 음봉이라고 좀 볼 수 있는 자리에 지금 현재 2분기 실적이 약간 미끄러지다 보니까 3분기 숫자 확인하고 움직이려고 그러는 기분도 없지 않아 드는 것 같습니다. 금융
금요일짜리 그 안 좋은 자리에도 골드 크로스를 냈고요. 오늘의 음봉은 어째 보면 우리가 먼 훗날에 이런 자리에서 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만큼 아주 자리가 좋습니다. 내일부터는 5일선이 21선, 5일선이 따라가는 골드 크로스 자리이기 때문에 양만 나오게 되면 전고점에 12만 원은 이번 주나 다음 주 돌파 이후에 이제부터 신고가 랠리를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하게 높은 종목 ST판입니다. 자, 두 번째로 녹시차 웰빙입니다. 자, 녹시차 웰빙은 저번 주에 시장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약간 좀 이탈했습니다. 21선 이탈해가지고 오늘 데드클로스가 나는 날입니다. 자, 그런데 데드클로스인데도 오늘 투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거래량이 없이 시장 영향으로 이탈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자, 이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아찔합니다. 이 상황에서 오늘 음봉이 나오고 내일 만약에 음봉이 나온다면 완전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데드클로스에 저항받는 자리가 나오게 되면 이제는 머리가 저항받는 자리입니다. 돌파를 하게 되면 하단 자리가 지지를 받고요. 이탈하다 하게 되면 전 저점이 저항을 받게 됩니다. 현재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고요. 만약에 하루 이틀 안에 다시 한번 더 데드클로스를 막는 골드크로스 21선, 5일선을 뚫는 장대 양봉이 나오지 않으면 바로 이제 매도 처리해야 되는 종목이 녹시자 웰빙입니다. 아직까지는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요. 만약에 데드클로스가 나오는 자리가 나오게 되면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바이오다인입니다. 자, 바이오다인 역시 바이오다인 같은 경우에는 역시 오랜 기간 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에 그 로시를 통해 가지고 이 액상 세포 진단, LBC의 진단 기기의 시약 전문 회사인데 이제 로시를 통해 가지고 이제 판매 독점 계약을 맺었는데 이 기간이 6년이 넘었습니다. 사실 6년 동안 얼마나 많은 우리가 모르는 검사를 통해 가지고 정확도를 올렸겠습니까?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해놓은 회사이기 때문에 튼튼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쉽게 21선 이탈하지 않고요. 시장에서 조금 약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땐 이번 주에 다시 한 번 더 24,000 돌파하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유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화제약입니다. 대화제약도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개파락 출발에 밑에 꼬리에 11선 터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는 항암제 종목들이 올라가고 반대로 좀 이슈가 있는 쪽은 오늘 좀 약간 쉬고 있는 분위기인데 오후장 오늘 자리 괜찮고요. 내일 만약에 5일선을 돌파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25,000원 도전 가능하고요. 만약에 11선 이탈하는 자리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좀 그때 돼서 다시 한번 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1313 챌린지 장기 포트 안에 있는 4가지 종목만으로 지금 한 달 조금 넘어가는 시간 동안 167% 이상의 그런 수익률들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또 대응 전략 잘 세워주셨으니까요. 조금 더 끌고 가도 되는 종목들 혹은 지금 자리에서 수익 실현해야 되는 종목들 잘 구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1313 챌린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또 파트너님 2가지 종목 저희가 새롭게 좀 편입을 해볼 수 있는 종목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이번 주의 흐름에서 바이오는 한 차례 쉬어준다? 좀 아니면 보합 상태? 좀 저는 이제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에서 저점에서 조금 이제 움직임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역시 이 바이오 쪽이었습니다. 바이오를 빼놓고는 절대 논하지 못하는 시장이고 지금도 늦지 않았고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바이오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내년 상반기에 여러분들 자동차 바꾸고 핸드백 바꾸는 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리가캠 바이오입니다. 리가캠 바이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리가캠 바이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ABL 바이오 두 종목을 오늘 표현시키는데 첫 번째 리가캠 바이오는 오늘 시가총액이 4조 7천억입니다. 제2의 알테오제는 저는 리가캠 바이오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이 공통점은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선거금, 계약금을 통해 가지고 재무적 안전성을 띠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종목인 두 번째 시가총액 2위가 될 수 있는 종목 리가캠입니다. 자,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오너 쪽으로 기술 이전한 걸 알고 계시죠? ADC 후보 물질인 LCB 1사의 기술 이전까지도 이제
게 어느 정도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기술 오노를 통해 가지고 자, 오노 이제 일본의 제약사 ADC 기술 이전을 통해 가지고 9,400억 규모입니다. 자, 이걸 보게 되면 여러분들 힌트를 얻어야 되는 것은 ADC 쪽에 링크 쪽에 이 기술 이전을 하게 되면 한 개만 하는 게 아니죠. 처음에는 한 물질과 함께 허투 쪽 아니면 자, 이쪽으로 이제 이 링크 쪽에 하나를 하게 되면 대부분이 그쪽 상대방편 쪽에서 상대방편 쪽에서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결합시켜서 그것이 어느 정도 부합이 된다면 추가적인 기술 이전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2022년도에 머크가 중국의 캐리엄 그 바이오텍의 기술 이전을 한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SKB264를 기술 이전을 하고 나서 3개월 6개월 텀을 두고 기술 이전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총 파이프라인을 16개 정도 이전을 했는데 그와 동일하게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을 링크를 들고 가서 그쪽에 들고 있는 이 파이프라인을 붙여가지고 그것이 합당하게 나오게 되면 말 그대로 기술 이전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 리가캠 보면 6개월 안에 한 건 아니면 두 건의 추가적인 기술 이전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상현 패턴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 기술 이전, 추가적인 기술 이전도 예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인 기술 이전은 기존에는 LCB93이었다면 이번에는 LCB14가 좀 가능해 보이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기관과 외국인이 연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적으로 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주 가치 제고뿐만 아니라 자소주 취득을 통해 가지고 현재 가격은 싸다라는 것을 오히려 더 좀 표현할 수 있는 자리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가는요. 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4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1만 원 자,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ABL입니다. ABL 바이오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리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최고의 바이오의 지금 키워드는 올해는 자, 이 말 그대로 지금 그 ADC 쪽하고 이중항체입니다. 앞으로의 이중항체 시장이 기하급수로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 말 그대로 기존에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의 이 블록버스트의 빅파마들이 자기의 파이프라인을 추가적으로 이중항체로 나눠 가지고 이전 진행하려고 그러는 모습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자, 머크는 우리나라의 이 SC 제형의 이 알테오젠을 선택했다면 말 그대로 이번에 그 머크가 다시 한 번 더 ABL 바이오의 이중항체 쪽으로 같이 라인업을 시킬 생각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항체 면역 항암제 ABL 103 임상 순항을 통해 가지고 파이프라인의 이 카테고리를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MSD와 이 키트루다의 이 병역 요법을 통해 가지고 임상 계약을 했고요. 항암제 파이프라인의 추가적인 기술 이전 가능성까지 점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시가총액 1조 9천억은 자, 피어 그룹 대비 너무 다 싸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중국 쪽의 이 이중항체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3조에서 5조,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몇몇 기업들이 있죠. 이중항체 기업들은 10조 밑으로 놓는데 우리의 ABL 바이오 같은 경우 1조 9천억, 2조 싸도 너무 싸다라는 생각에 이번 두 번째 종목으로 ABL 바이오를 들고 왔습니다. 자, 목표가는요 47,000원, 손절가는 36,000원. 자, 두 번째 종목으로 ABL 바이오를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파트너님의 선택은 바이오였습니다. 리가캠 바이오와 ABL 바이오 한번 또 이번 주 주가 추이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이제 또 남은 우무장 데뷔해 주실 시청자분들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바이오 하면 이야기 드릴 것도 많고요. 정말 설명드리면서 글로 간단하게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보기 쉽게 많은 글과 함께 좀 방송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바이오 집중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이제 현재 여러분들이 어디 쪽으로 바이오를 봐야 되는지, 그리고 그 바이오에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의 글로벌 빅파마들이 왜 계속 접근하고 미팅하고 기술 이전 계약을 하고 있는지 종목별로 상세하게 제가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은 제약바이오 전성시대고 대한민국에서 제약바이오, 바이오가 없으면 수익이 안 난다, 수익이 없다라는 생각에 바이오에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에 좀 투자를 해야 될까 고민되신다면 또 제약바이오 쪽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데일리 온 정우영 파트너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1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도 게임 원전 방산 쪽 여전히 강합니다. 남아있는 우후장 대비 잘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